네, 이슈 속에서 돈 드는 정보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ISN 이지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포스코가 쏘아 올렸습니다. 리튬 투자 아직도 성장 모멘텀 남았을까? 오늘의 주제인데요. 리튬 관련주가 한 차례 강하게 날라 올랐었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국면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20%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오늘의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이제 리튬 관련된 정말 강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 우리 증시를 휩쓸었고 이제 그 불꽃이 한번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제 포스코 엠텍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뛰지는 않았는데 포스코 엠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재 모멘텀으로 좀 뛰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25,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다.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오늘 주가 모멘텀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5년까지 2조 한 4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리튬 생산량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포스코 엠텍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물론 상승을 했지만 사실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11월 달 고점을 형성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리튬 가격은 올 한 해 정말 이제 연초부터 2월 달부터 끝도 없이 상승을 하다가 11월 달에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11월 달부터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수요가 큰 중국 측 입장에서 이제 나온 예측을 좀 보면 11월 달 중반에 55만 위안을 살짝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은 55만 원 밑으로 꺾이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가수요로 혹은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가격이 이제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튬이나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수요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감산에 들어가면서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 한 해 동안은 2차 전지가 안전성, 특히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삼원계보다는 리튬 계열의 배터리가 곽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삼원계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이 공을 들였고 리튬 계열은 중국에서 많이 공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예측을 좀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삼원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에서 내년도 기술 개발의 방향은 니켈의 함량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좀 고도화되는 과정을 좀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 니켈 배터리가 좀 곽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올 한 해만큼 리튬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의 호황이 과연 이제 내년도 모멘텀으로 주가 작용할까 여부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사실 포스코 엠텍의 본업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은 올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역시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리튬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를 추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오늘처럼 급등을 했을 때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접근을 하시고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을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워낙 11월 달에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자리이다 보니 내년에도 좀 하향 조정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셨듯이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같이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놓고 가져갈 때는 괜찮나요? 중장기가 제가 볼 때 좀 더 위험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리튬 매장량과 지금 생산량을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올 한 해는 워낙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좀 폭발했던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 이제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 나왔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쪽 남미 쪽에 상당 부분 50% 이상 좀 국한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서 리튬 광산이 활발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최근 이제 일본도 리튬 광산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수요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급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이제 장기적인 반짝 호황이 뭐 계속해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 장기적인 성장세를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대부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한 상태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주가는 뭐 적게는 두세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뭐 움직이면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좀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체크 들어가 볼게요. 오늘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의료 대란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어떻게 관련주들 접근을 해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한 템포 완화를 했는데 또다시 뭐 코로나 확진자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와주더라고요. 진단키트, 뭐 산소호흡기,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하는 흐름인데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일단 이제 중국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뭐 표적 코로나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중국은 이제 이보다 더 심한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코로나 리스크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자체에 대한 환자 수가 증가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렇다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위축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생산과 차질,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중국의 환자 수 증가를 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의 의료 체계가 그렇게 선진국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인구수 대비로 해서 지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취약한 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10만 명당 그 중환자 수 결국은 이 중환자 수 케어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은 보시면 10만 명당 3.6개로 중환자 환자 병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가들이 보시면은 10개 근처에서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중국은 3.6개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만연될 때 중환자 수가 급증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가 첫 번째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겪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게 겪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두됐다기보다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 우려감보다는 실제 코로나 그 자체가 환자 수 대비 중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팬데믹에 비해서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가 주가의 가장 상관관계가 깊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중국의 그 소매 판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11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9% 나오면서 이게 중국이 조금 휘청거린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사실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가장 크게 불거졌던 부분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보시면은 최근에 덤핑 할인 판매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공급을 감소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경기 위축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 1분기를 고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생산 차질 그리고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특히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대두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 고민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애플 보시면 폭스콘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로 인해서 전체 생산량이 아마도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판매가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최근에 활발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그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중국의 그 통계치가 발표되는 내년 아마 1분기 한 2월 달 정도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상황이 좀 확인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부 이제 국한되는 부분에 일단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초창기, 그러니까 12월 달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의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다는 관점을 본다면 이후에는 오히려 좀 이 부분이 개선되면서 우려감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
중국이 거치고 있는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가 겪었던 과정의 하나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넘어야 될 산입니다. 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해도 이걸 넘어야 또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표님, 우리 매매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은 뭐 똑같이 비중 축소일까요? 워낙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특히 이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왔던 뭐 감기약이나 항생제 관련된 부분은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생산 차질과 관련된 부분이나 최근의 품귀 현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약 자체나 뭐 항생제 자체가 아주 뭐 원료 공급이 어렵다거나 난해한 그 제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체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 현상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중국 관련된 소비주는 우리가 내년까지도 좀 신중하게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사드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급락했던 부분이 가격 조정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중국 특히 그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도에 주요 선진국 중에서 5%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소비재 쪽의 접근은 오히려 중국 쪽 종목들을 조금 더 관련되는 종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그동안 크게 하락을 겪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나 일부 필수 소비재 제외한 그 임의 소비재 쪽은 중국 관련된 부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 쪽으로 눈길 줘야 되는 때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의 탑픽 어떤 업종을 바라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가격적 매력이 가장 큰 거는 분명하게 보면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화장품에서 보시면은 단발적으로 뭐 색조 화장품이나 최근에 마스크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있는 화장품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뭐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이 거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대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G까지 이야기 좀 주셨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요. 좀 기대를 해보아도 좋은 자리인 듯합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오늘 ISN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